안녕하세요. 주부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아들만 아는 친정엄마와 임신한 제배를 무릎으로 찍겠다는 남동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임신 8개월인 예비 엄마예요. 평소에도 판을 보며 울고 웃고 지내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볼까 싶어서 늦은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글이 다소 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 밑에 장녀로 태어났고 제 밑에는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휴, 글을 쓰려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먹먹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딸이라고 학대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큰 큰딸입니다.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친정엄마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자라서 지금은 부모 형제로 몰라보는 개망난이로 컸고요.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하자면 맨 처음 태어나 딸이라는 이유로 갓 태어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외할머니랑 그렇게 울었다네요. 친정엄마가. 저희 외할머니가 딸만 7명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모가 6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한이 되겠냐면서도 이해도 됩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딸이라고 그렇게 우셨다네요. 그리고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고요.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들 낳았다고 동네에 떡을 돌리고 잔치를 하고 그랬었다네요. 저희가 어릴 때 친정엄마는 맞벌이셔서 저희를 외할머니한테 맡기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외할머니도 그때 은근히 저희를 좀 차별하셨죠. 먹을 걸로 제일 심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세지를 구워도 넌 여자니까 2개만 먹고 남동생은 아들이니까 5개 먹고 이런 식. 친정엄마는 더더욱 심했고요. 어릴 적 제가 좋아하는 만화영화 테이프를 너무 자주 틀어본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그 비디오를 박살을 내고 그 모습에 저와 남동생이 둘 다 놀랐지만 저보고는 뭘 놀라나며 귀싸대기를 날리고 남동생한테는 우리 아들 놀랐냐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번쩍 안아들어 다른 방으로 데려가시고 그때 제 나이 6살 때고요. 어릴 적 집안 환경이 조금 좋지 못해서 친정엄마가 부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맡기기 전 장례 치를 때 돌아가신 분들한테 신겨드리는 신발 있잖습니까? 하얀 거. 그걸 나무젓가락으로 풀로 무지개 색깔 테두리를 붙이는 거였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저한테 매일 짜증을 냈고 6살 된 저한테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혼자서 못 푼다며 파리채 뒷부분 아시나요? 딱딱한. 그걸로 3, 4시간 동안 제 머리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때리셨어요. 밤늦게 퇴근한 아빠가 너무 놀래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엄마는 병원에 핑계댈 말이 없다고 놔두면 괜찮아진다고 저를 방치했고 물렁물렁해진 머리가 나중에는 멍이 되어 얼굴로 내려와 눈으로 내려오더군요. 그래서 제 눈은 팬더처럼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몇 달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절 보고 밤탱이라 놀리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같이 웃곤 하셨죠. 유치원에 보낼 때는 저 혼자 길 가다가 전봇대에 들이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셨고 동생과 싸우거나 말다툼이 있을 땐 묻고 따지는 것도 없이 바로 어린 저에게 귀싸대기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다닌 적도 여러 번이고 그렇게 맞고 울면 우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고 파리채를 가지고 와서 일부러 제 발가락 부분을 3개 때리곤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발가락 뼈가 얼마나 약한 부분이고 맞으면 잘 부러지는 곳인지. 그래서 발가락도 부러졌었지만 놔두면 저절로 붙는다며 쩔뚝거리며 걸어도 저를 그대로 방치했고 길에서 넘어져 팔꿈치가 채져서 들어왔을 때도 그 위험한 곳에 남동생까지 데리고 갔었냐며 내 아들이 다치면 어쩔 뻔했냐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팔꿈치에 피를 철철 흘리는 제게 귀싸대기를 때리고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팔꿈치에는 2cm 정도 찢어졌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7살쯤 남동생과 싸웠다고 저 혼자 추운 날 밖에 맨발로 길에 쫓겨난 적도 있고, 같이 친하게 지내던 동네에 2~3살 많던 언니가 어젯밤에 너희 집 앞에 지나가는데 너희 엄마가 너 혼내는 소리 들었다 괜찮니? 이 말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외할머니가 저희를 맡아서 키워주셨는데 남동생은 너무 싸고 돌아 키운 탓인지 중3이 될 때까지 미용실을 혼자 가지 못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포경 수술을 하고 왔다고 엄마는 남동생 옆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가족끼리 외식을 해도 이 동생은 남자고 많이 먹어야 하니까 너는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라 하고는 제 앞접시에 고기 몇 점만 올려주시고 고기 굽는 불판에 젓가락이라도 스치려 하면 친정엄마는 들고 있는 수저를 제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주위 사람들, 아니 친척들까지도 그런 엄마를 보며 수군거리고 저보고 불쌍하다고 뒤에서 더 저를 챙겨주기까지 했습니다. 남동생은 점점 자랄수록 그런 제 모습에 낄낄거리고 조금만 저에게 불만이 생기면 엄마에게 이야기하겠다. 엄마한테 이르겠다고 저를 협박하고 제가 혼나거나 맞는 모습을 보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했던 말을 30살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도 잊을 수가 없네요. 큰딸 XX가는 때려도 별로 마음이 안 아파. 묵묵하게 맞고 있는 거 보면 오기가 생겨서 더 때리고 싶어져. 근데 아들 XX가는 보는 것만으로도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 그래서 혼내기가 싫어. 저도 맞으면 울 줄 알고 잘못했다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돌아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손찌검이기에 어쩌면 적응이 돼버렸을지도 몰라서 묵묵히 맞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중학생 때 엄청난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술, 담배, 가출을 일삼는 비행 청소년이 되었었습니다. 집이 싫고 엄마가 싫고 모든 걸 알면서도 시끄러워지는 게 싫다고 저를 폭행하는 엄마를 그대로 나 몰라라 하고 방치했던 아빠. 차라리 내가 없는 게 세 사람이 화목하게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틈만 나면 집을 나가고 엄마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아빠만이 저를 찾으려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며 저를 찾으셨고 처음 집에 다시 들어왔을 때 왜 집에 다시 들어왔냐고 나가서 죽어버리지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커서 꼭 복수할 거라며 이를 갈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남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 남동생이 방황을 할 때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네가 중학생 때 엇나갔던 게 남동생이 그걸 보고 배운 거라고 자고 있는 제 배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수도 없이 때리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네가 이해해라. 너희 엄마는 원래 좀 별나다라고 말했던 아빠. 아빠도 믿고 엄마도 미웠습니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고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3이 되어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너 같은 년한테 줄 등록금은 없다며 그때도 막말과 폭행이 이어졌고 3년 후 동생은 대학을 갔습니다. 마땅히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 시시하게 동네 편의점, PC방에서 해서 벌어온 알바비도 네 동생 등록금이 모자란다, 용돈이 모자란다 라는 이유로 모두 뺏어갔으며 남동생은 학교 다니느라 힘들다고 중고차도 사주시고 그 자동차로 폭주를 뛰다가 나온 벌금과 주차 단속 카메라에 찍힌 벌금 모두 다 제 돈으로 내주라고 요구했고 제 차도 아닌 그 차에 제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폭주 단속이 한창일 때 형사 2명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을 때도 모든 게 제 탓이니까 저보고 모든 책임을 지라고 말하던 친정엄마였습니다. 저 때문에 남동생이 엇나간 거라고요.
20살 초반까지 저는 속옷도 키즈라고 하죠. 이제 막 가슴이 갓 나오고 하는 여학생들이 입는 속옷. 그걸 거의 몇 년을 입었어요. 이유는 속옷을 안 사주시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셨기에. 남동생은 나이키다 아디다스 좋은 브랜드 좋은 신발 사 신어도 저는 돈 없어서 시장에 파는 2만 원짜리 보세 신발 신고 그거라도 신고 들어오면 무슨 돈이 있어서 신발을 샀냐고 그 돈 있으면 네 남동생 용돈 모자라는데 보태줬어야지 라고 저한테 그 신발을 던지고 현관에 서서 한참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하셨었죠. 눈이 나빠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끼고 있는 제 얼굴을 그대로 때려서 안경알이 깨지며 제 콧등을 긁어서 상처가 났을 때도 꽃이다 미친년이라고 욕하셨고 알바비를 벌어 안경을 새로 맞출 때까지 본드로 안경알을 붙이며 살았어요. 하지만 남동생이 만나는 여자들에게는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만나는 남자들에게는 내 딸과 만나는 사이니 우리 집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매일 선물이나 용돈을 바라셨고 남동생 여자친구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용돈을 주시고 둘이 편하게 집에서 놀으라며 집까지 비워주시곤 했었죠. 그러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그 나쁜 년이 내 아들 홀리고 데리고 놀다가 받아먹을 거만 다 받아먹고 도망갔다라며 뒤에서 여자애들을 욕하고 남동생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 아프다며 남동생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제가 시집을 갈 때도 100원짜리 한 개 해줄 돈 없다며 제가 모은 돈으로 시집을 왔으며 저는 좋은 남편과 좋은 시댁을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세후 500, 600 정도 벌어오는 직업이고 시댁 어른들도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잘 사셔서 저희에게 집도 해주시고 차도 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많이 모자란 며느리지만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친정엄마는 그걸 아시고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가고 그 돈을 자기한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동생이 장가 가려면 아무래도 네가 한미천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사위한테는 대놓고 말하기가 못하니까 저한테 계속 그럽니다. 아파트 팔고 그 돈 해달라고. 친정아빠는 그런 친정엄마를 말리고 욕하고 싸워도 안 된다며 거의 포기 상태이십니다. 친정 남동생은 개망난이로 자라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담배만 피우는 백수로 지내길 몇 년째고 그래도 아들 기죽이면 안 된다고 3000cc짜리 세단을 굴리게 하더군요. 남동생은 자꾸 저희 남편한테 무언가를 바랍니다. 매형이 돈을 잘 버니까 달달이 나한테 용돈이라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최소한 하나밖에 없는 처남 기죽지 말라고 생활비라도 주겠지라고. 남편과 연애 시절 우리 누나를 만나는 조건으로 나한테 달달이 용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던 남동생입니다. 친정엄마는 돈도 잘 버는데 내 아들 돈 좀 주면 안 되냐 부모님도 잘 산다면서 라고 닥달했고 친정아빠는 모자지간이 꼴보기 싫다고 거의 별거 중이십니다. 가끔 저희랑 밖에서 따로 만나 밥 한 끼씩 하는 정도고요. 남동생이 철없이 되도안한 소리를 저한테 전화로 해대면 저는 뭐라고 합니다. 철 좀 들어라고. 누나가 돼서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분도 안 돼. 친정엄마가 전화 옵니다. 신발년 개같은 년 니년이 뭔데 내 아들기 죽이냐고. 기집년이 주제넘게 남자한테 달려든다고. 저도 이제 달려들죠. 미쳤냐고. 엄마 나이 60, 70대서 그 새끼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어릴 적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으면 됐지. 나이 들어서도 그러냐고. 그래 놓고 효도는 저희한테 바라시거든요. 뭐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뭐 해달라. 그래 놓고 남동생이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대하면 저한테 바로 전화와서 남동생이 섭섭하게 했다며 훌쩍거립니다. 정말 진절머리 나고 짜증나 미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잘난 아들 데리고
영원히 살지 나한테 하소연은 왜 하냐고. 그래놓고 엄마 편 들고 남동생 뭐라 그러면 또 한바탕 욕이 날아옵니다. 뱃속에 8개월 된 딸내미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가진 아이지요. 제 동생 제 얼굴 똑바로 보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릎으로 입에 찍으면 어떻게 될까? 라며 흉하게 웃으며 어떻게 되긴요 조산이나 유산을 하겠지요. 저한테 무언가의 협박인 걸까요? 오늘 남편이 김천 쪽에 있는 지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흑돼지가 굉장히 유명하다더군요. 오랜만에 처갓집에 가서 다 같이 구워 먹자고 많이 사왔어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 가자고 준비해서 가려 하는데 남동생이 전화가 오네요. 저보고는 아직 있덧 조금 덜 끝났으니까 먹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자기가 지금 친정집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먼저 구워 먹으면 죽이겠답니다. 참나 나이 26살 처먹은 놈이 말하는 꼬라지가 남편한테 부끄러워 죽겠네요. 매번. 그래서 저도 말을 왜 그따위로 처하냐고 욕하고 싸우니 친정엄마가 전화가 왔네요.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뭐라 하냐고 욕하고 필요 없다고 오지 말랍니다. 그래놓고 내 아들이 흑돼지는 먹고 싶다니까 킥으로 고기만 보내랍니다. 성질나서 전화 끊고 수신 차단해놨네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말이 없네요. 사람이 좋아서 싫은 말도 못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와 곧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친정엄마와 인연을 끊으려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겠죠. 저 나쁜 딸이라고 손가락 바드리를까요? 잠이 안 와 푸념해봅니다.